안녕하세요.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대표님, 보험 네. 딱 필요한 만큼만 들어라 네. 라고 하는데 그 딱 필요한 만큼이 얼마만큼인지 잘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돈을 모을 때 가장 기본은 숨은 돈을 찾고 그다음에 새는 돈을 막는 건데 일단 우리 주변에서 돈 새는 것 중에 네. 가장 많이 새는 것 중에 하나가 보험이에요. 아, 보험. 특히 저축성 보험이 아니고 네.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없어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가입해도 돈이 쓸데없이 샌다는 얘기죠. 매달 이제 일정 날짜가 되면 훅 빠져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보험금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보장성 보험이냐, 뭐 저축성 보험이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은 보장성 보험 쪽에서 보자면,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비용은 싸야 되고 효율적으로 가입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 저비용, 고효율. 1번.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생각할 때 두 번째는 뭐냐, 확률을 좀 따졌으면 좋겠다. 확률이라고요? 네, 그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 네. 세 번째는 이제 핵심 보장에 주력하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보장성 보험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보장성 보험이 없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큰 병에 걸렸을 때 애써 모아놨던 돈을 다 깨서 거기다 집어넣어야 돼, 치료비로.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데 가능하면 뭐냐면 적은 비용으로 뭐 1, 2만 원이 아니고 적절한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핵심 보장을 얘기했는데 핵심 보장이 뭐가 있냐? 일단 크게 보면 사망 보장이라는 게 있어요. 네. 사망은 우리가 죽는 거에 따라서 사망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말이 좀 험해서 죄송합니다. 병으로 사망할 경우가 있고 아니면 사고로 사망할 경우가 있어요. 네.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냐면 누구한테 집중을 해야 되냐면 경제적 가장한테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뭐냐면 여성을 뭐 차별하려는 건 아니고 늦게까지 그래도 뭐 가정을 이렇게 돌볼 책임을 가지는 건 현재까지는 그래도 남자들이 뭐 가져야 되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 애 키우다가 아니면 가정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집에서 더 많이 필요해질 이유도 있고 네. 또 직장이라는 데가 뭐 아무래도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일찍 퇴직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단 경제학 가정의 그 사망 보장이 중요한 거고요. 근데 이때 사망 보장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비싼 종신보험으로 꼭 가입할 필요가 있냐. 그러면 이 사망 보장이 언제까지 필요한 거냐. 우주를 한번 기준으로 한다면 우주가 뭐 대학교 졸업해서 취직했는데 아빠의 사망 보장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수입을 벌으니까. 근데 우주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보험은 이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보험은 가정이기 때문에 아빠가 잘못됐다. 물론 엄마가 활동적으로 일하시니까 돌봐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에서는 아빠가 잘못됐다면 여태까지 누리던 어떤 교육이라든지 어떤 주거라든지 이런 데서 갑자기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가 돌아가시면 맨 처음에는 슬퍼요.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경제적인 변화가 오면 더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반드시 종신보험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자동차 보험 가입하시죠. 네네. 자동차 보험 1년에 한 얼마 정도 냈어요? 저요? 많이 안 내요. 여러분 하여튼 뭐 한 100만 원 낸다고 가정을 네네. 하고요. 1년 후에 아무 일 없다 그러면 100만 원 우리 못 받고 그렇죠. 1년 후에 또다시 가입을 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불만 있으세요? 그냥 그걸 되게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네요. 아니, 당연하잖아요, 지금. 모든 보험, 그렇죠, 그렇죠. 자동차 보험 네. 조건이 다 같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냥 한번 주고 나면 끝.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난 돌려받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 그럼 보험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200만 원 받아서, 네. 100만 원 돌려주고, 100만 원 갖는 구조랑 똑같다는 얘기죠. 결국에 나가는 돈은 같은 똑같은 얘기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주가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했듯이, 사망보장이 언제까지 필요하냐고 가정하면, 독립해서 취업할 때까지. 그럼 뭐 앞으로 한 20년 정도? 그러면 종신보험 죽을 때까지 보장을 내는 대신에 굉장히 비싼 보험료란 말이에요. 정기보험 뭐냐면 그때까지. 취업할 때까지 기간을 정해놓고 보험료를 정하는데 종신보험이 예를 들어서 30대 중반에 네. 1억 원 정도 보장받기 위해서 20만 원 정도를 내야 된다 그러면 정기보험은 한 2만 5천 원 내일 정도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거의 한 10분의 1 수준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차라리 네. 2만 5천 원 보험 넣고 17만 5천 원을 저축을 하면 20만 원은 보험사가 들고 있다가 걸리면 주는 거고 안 걸리면
자기가 사라지는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네. 사라지진 네. 않아요. 보험사에서 종신보험은 가지고 어차피 가는 뭐냐면 거니까. 죽을 때 주니까 네네네. 결론적으로. 근데 정기보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17만 5천 아낀 돈은 네. 내 돈이잖아. 그렇죠. 내가 높은 수익률 올리면 더 높이 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일단 없으면 다 이건 내가 다른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착각이 있고요. 그다음 핵심 보장 한 번은 이렇게 사망, 경제적 가장에 좀 집중하라. 네. 두 번째 돈이 좀 많이 드는 게 뭐냐, 암이나 뇌졸중 같은 성인병. 음. 그래서 요새는 치료비가 예전보다 많이 싸졌어요. 뭐 치료비 때문에 그걸 보장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병에 걸리면 일단 직장을 좀 휴직해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소득 중단이 올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좋은 걸 또 먹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단금은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망하거나 이렇게 크게 아플 확률은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세 번째 확률, 적절히 가입하라는 얘기가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가장 그래도 실질적인 거는 실손의료비 같은 게 실질적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냐면 보험 속에 네. 종합으로 들어있었어요. 근데 올해 4월부터는 뭐냐면 단독 실손이라고 그래갖고, 실손의료비 하면 이제 뭐가 있냐면 질병상해 입원의료비, 질병상해 통원의료비, 질병상해 약제의료비, 그 다음에 뭐 이제 비급여 뭐 이런 거 좀 빠진 게 있는데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이제 되는데 지금 보장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다 똑같아요. 보험회사마다. 기준이. 그래서 5천만 원까지 입원했을 때 우리가 치료해서 받는데 2천만 원까지는 자기 부담금이 10%.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병원 가서 200만 원 치료비가 나왔어요. 그러면 내 부담금이 10%니까 20만 원 내가 부담하고 180만 원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사이는 뭐가 있냐면 자기 부담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총 뭐냐면 4,800까지는 입원해서 치료받으면 기본적인 보상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네. 그거 플러스 암진단비 뇌졸중이니까 적절한 만큼만 가입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것만 있으면 치료비가 가고 다른 돈이 돌 수 있는데 진단비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득이 중단될 수도 있고 네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크게 보면 요게 이제 세 가지 핵심 보장이고 그 외에 이제 부가적으로 뭐 다치거나 아니면 내가 남한테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 책임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요런 정도 선에서 꼭 필요한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보험을 할 때 특약은 무지하게 많아요. 특히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특약이 한 100몇십 가지도 넘어요. 아유. 그걸 어떻게 다 골라내겠어요. 좀 네.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뭐냐면 진짜 적은 돈을 내고 적은 돈을 낸다는 확률이 좀 적은 거예요. 큰 돈을 받을 수 있다든지. 네. 이제 대표님은 차가 이제 그 정도 단계는 지났지만 우리 젊은 그 청취자를 위해서 아반떼 사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옵션 더 하다 보면 나중에 소나타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소나타 사갖고 나온단 말이에요. 보험의 모든 특약들은 어떤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아반떼를 사도 충분한데 소나타 세는 효과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기준을 정확히 좀 정했으면 좋겠다. 뭐 이 부분이 일단 핵심이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적어도 특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결정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이거 이 정도 하시면 좋아요 해서 그냥 추천해 주는 거. 말씀하신 대로 정말 100가지가 더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다 고르지도 못해서 그냥 주는 것만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보자면 제가 뭐 붙어볼 필요는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상담 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 네. 그냥 보험 가입하신 분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증서를 이제 제가 점검하다 보면 다 뭐 100원이나 가더라도 네. 쓸데없는 것들 아까 그런 기준을 명확히 세워두면 네. 그런 것들 빼면 다 뭐 10,000원, 15,000원이라도 빠지는데 요건 한 달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보통 20년을 낸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누적된 거로 따지면 굉장히 큰 거고요. 또 하나 좀 이제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일당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일당이라는 건 뭐냐면 질병 입원 일당이 있고 상해 입원 일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입원하면 하루에 얼마씩 설정하는 거에 따라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렇게 네네. 설정될 수 있어요. 20,000원이나 설정된다 그러면 나이에 따라서 보험은 나이 따라 다르니까 15,000원이 될 수도 있고 20,000원이 될 수도 있고 25,000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 20,000원을 받는데 하루 네, 입원하는데 네. 그럼 대표님 같은 경우 한 20,000원 낸다고 치고 그러면 1년이면 저희가 12달 내잖아요. 그렇죠? 그럼 240,000원 정도를 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며칠씩 입원하는 거냐면 10일씩 입원하는 거예요. 대표님 10일씩 연간 입원하시나요? 병원도 잘 안 가요. 그렇죠. 그러면 나 안 내고 안 받으면 되지 않아요? 5년으로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죠. 그래요? 24만 원씩 5년이면
저기 60일을 5년 동안 입원을 해야 돼요. 그렇네요. 그렇죠? 이런 특약들이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원리를 좀 알면 그냥 안 내고 그냥 이런 것도 안 받고 보험이란 게 뭐냐면 큰 거를 걱정돼서 가입하는 게 맞잖아요. 자잘하게 뭐 5만 원, 10만 원 받으려고 우리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네. 실질적으로 건강 관리하시는 게 더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 내느니 차라리 건강기능식품 뭐 전 판매 안 합니다. 건강식품 만들고 운동해서 운동 하나 사서 내 운동해라. 몸을 더 이렇게 해서 입원을 안 하는 게 더 유리하다 생각하는 거죠. 그렇군요. 큰 돈을 지출하거나 뭐 이런 어떤 좀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건 그거예요. 보험 금액이 어느 정도 선에서 움직여야 좀 합리적인 것이냐. 흔히 많이 듣는 이야기로 뭐 내 저기 수입의 몇 퍼센트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게 진짜 맞는 건지도 좀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선거를 치를 때 네. 대통령 선거 치를 때 뉴스나 이런 데서 뭐냐면 프레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뭐냐면 프레임이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판매자 입장에서 굉장히 프레임을 거는 거죠. 소득의 8% 정도는 보장성 보험으로 내도 괜찮아. 그럼 내가 200만 원 번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8%면 16만 원 정도는 내가 보장성 보험으로 하는 게 네.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혼이 그러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남편 보험도 있고 또 아기를 낳으면 아기 보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되면 합산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 그럼 내가 소득이 300만 원으로 늘면 200에서 그러면 8%를 해야 되니까 보험을 더 추가로 가입해야 되냐? 아니란 얘기죠. 보험은 가능한 뭐냐면 저비용, 고효율. 나중에 물가 상승에 따라서 약간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부족할 수 있으니까 내가 돈을 열심히 모은 다음에 은퇴할 시점에 내 자산의 현재 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해서 5천만 원 정도를 의료비로 떼어놓는다 그러면 기본적인 보험이 있으니까 부족한 것들을 이렇게 뺐으면 되고 건강하면 가뜩이나 노후자금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지 꼭 보험에 담가둘 필요는 없다는 얘기.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험 관련해서 뭐 시간이 짧으니까 네. 하나만 더 주의를 드리면 갱신형이라는 거하고 비갱신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얼마 전에도 뭐 날아왔어요. 네, 그렇죠.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먼저 비갱신형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계약 조건에 100세 만기 20년 납. 이렇게 되면 20년만 똑같은 보험료로 네. 내면 나는 보험료 변동 없이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는 누가 유리하냐면 소비자가 유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암에 10명 중에 2명이 걸렸어. 네. 근데 5년 후에 통계를 내보니까 10명 중에 7명이 걸린 거예요. 그럼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많이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럼 위험률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정해진 금액을 내면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손해는 없어요. 다음 뭐냐면 지금 아까 말한 단독 실비보험 같은 경우 또 갱신형으로 이제 비갱신형으로 가입해야 될 거를 갱신형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갱신형은 뭐냐 실손으로 따지고 놓고 보면 네. 요새 나오는 것들은 다 1년 갱신형이에요. 네네네. 1년 후에 보험료가 변동하게 돼요. 그렇더라고요. 크게 보면 뭐냐면 두 가지 요건으로 변동이 되는데 네. 일단 나이하고 손해율로 변동이 돼요. 일단 보험은 로직이 정확해요. 나이가 많으면 보험료가 비싸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저도 자꾸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로 보험료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데 손해율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보험금을 얼마나 타갔냐. 근데 100원을 그 보험료로 걷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100원 이하로 지급했다면 손해율에 의해서 보험료가 올라갈 건 없어요. 단 뭐냐면 100원을 받았는데 120원을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1년 갱신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보험사는? 그 올라간 것만큼 만큼 돈을 내게 돼요. 네. 가끔 뉴스에 보면 요새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높아져서 내년에 자동차 보험이 올라갈 거야 이런 네네.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네.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변동에 대한 위험을 누가 지는 거냐? 보험회사가 아니고 소비자가 지는 거예요. 네요. 그래서 1년 후에 내가 만약에 갱신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 중단하면 다른 보험을 가입하면 괜찮은데 다른 보험 가입 못하면 더 이상 보험이 가입 안 될 수도 있고 네. 실비는 굉장히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끌려다니는데 이렇게 뭐냐면 단독 실비처럼 반드시 갱신형으로 가입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전사 공통이에요. 네. 그렇지 않고 나머지 특약들, 암 특약 같은 경우를 3년 갱신, 3년 납입 이렇게 돼서 죽을 때까지 100세까지 갱신하면 지금은 보험료가 낮을지 모르지만
80세, 100세까지 할 때 나중에 부담은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갱신될 유의하셔야 때 돼요. 어떤 네. 변동폭이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보험은 사실 그냥 그 설계사분께서 세팅해주는 대로 많이 가지고 갔었는데, 조금 내가 정말 필요한 것만 가입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 비용이 적절하냐, 그리고 갱신이냐, 비갱신이냐, 이런 부분들을 꼭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집에 가서 그냥 서랍에 다 넣어놨는데, 한번 꺼내서 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다음 1시간 남았는데요. 한 타임 남았는데 노후 준비 관련해서예요. 아마 관심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매 회차 깜빡깜빡해서 항상 야단 맞는 거. 네, 저희 채널 보시고 나면 항상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